이번 시간에는 FTA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의 개념과 원산지 판정인데요. 여기 원산지라는 것은 뭐냐? 어떤 물품이 뭐 성장, 뭐 어떤 물품이 그 생산되거나 어떤 물품이 제조되거나 어떤 물품이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해가지고 물품의 국적이라고 하면은 뭐 되겠죠. 어, 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원산지라고 하는 거하고 어, 이 FTA 상품 무역에 쓰면은 원산지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라고 하게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은 이 물품에 표시하는 원산지를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상공회에 있어서 발급받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그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원산지는 그 물품에 표시하는 원산지, 즉 관세 특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표시 증명서이지 뭐 관세 혜택을 부여받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는 뭐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스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일본의 큐슈에 한자로 쓰게 되게 되면은 이 우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쓰게 되게 되면 US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뭘 했냐니까 메이드 인 우사 해가지고 USA를 써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전 뭐 당황해 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산지 판정이란 무엇이냐니까, 원산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그 말하는데, FTA에서 이 원산지 판정은 물품의 특혜 원산지를 그 어디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FTA는 이 체결 국가 간의 무역 정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 당사국은 이걸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이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그 적용한 이 결과, 원산지 제품을 판정하는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생산 물품의 경우에 한국산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경우에 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한 이 각 기준의 확인이라든지 이 적용에 살펴보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의 그 확인 방법인데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산자부 그 FTA 사이트에서 FTA 협정문을 찾아보고요. 이 보통 그 이 협정에서도 이 원산지 기준 결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HS 코드 번호별로 이 상세한 기준을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청의 이런 사이트에서도 원산지와 기준을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이 수입되는 물품에 우리는 반드시 관세가 거의 다 부과되고 있죠. 이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 HS 코드가 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HS 코드에 따라서 수입 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HS 코드는 이 세계 월드 커스텀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정하고 있는 이 국제 상품 분류 기준인데요. 개별 국가들은 이 이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 상거래되는 모든 물품들을 특정 HS 코드로 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류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10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이 번호 두 단위는 뭐 류, 호, 소호. 그 다음에 한국은 이 6개 단위의 뒤에 나오는 4개 단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가숙 드레스화,
발목이 덮지 않은 이 가죽 드레서화의 번호는 HS 코드 6403591000이라고 하는 HS 코드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용 및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FTA 협정의 그 원산지 결정 기준도 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이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이라든지 이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HS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품목 분류가 잘못된 채 맞지 않는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이 FTA 원산지 증명을 계속 할 경우에는 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이 판정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관세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수입 당시에는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게 되면은 뭐 관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금 작게 낸 이 세액을 모두 추징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표가 있으니까 참조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하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생산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생산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다른 기준을 보완하는 이 보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은 반드시 모든 것이 여기 다 해당되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이러한 또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충 기준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여러분. 자, 먼저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운송 요건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물품을 수출국 내에서 선적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 가지고 이 특혜 관세, 프리퍼런셜 테리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리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컨바인드 트랜스포트, 복합 운송의 형태로 운반되는 경우에 환적이라든지 일시 보관이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뭐 일정한 조건을 뭐 갖추게 되게 되면은 이 뭐 FTA 협정별로 직접 운송의 예외를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이 운송 요건이 첫 번째의 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원칙이 역내 가공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 해당 물품의 생산 공정을 역내에서, 그 말은 뭐냐니까 한중이라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역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역외에서 역외 한중 FTA의 경우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면은 원산지 물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역내 가공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형성된 해외 생산 기지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FTA 체결한 나라로 이전해가지고 역내 생산을 촉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 밑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충분 가공 원칙입니다. 자, 충분 가공 원칙이 뭐냐? 역내에서
그 어떤 실질적으로 변형될 만큼의 이 충분한 생산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충분 가공 원칙인데, 역내에서 해당 물품이 아주 단순하고 경미한 공정만 갖춘 경우에는 뭐 다른 이 앞에 1번, 2번의 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 불인정 공정 기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세번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멸치의 세번이 네 단위가 0301인데 마른 멸치는 0305입니다. 이 말린 것밖에 없어. 이게 단순 건조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충분한 가공이 아니다 이거라. 이럴 경우에는 그 충분 가공 원칙에 벗어나가는 경우다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을 했다든지 그냥 큰 돌멩이를 갖다가 단순히 부쌌는데, 이거 보게 되면 세번이 바뀌었지만은 이거는 충분히 가공된 한다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의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전 그 생산품과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이 원산지 결정 기준과 판정 사례. 자, 완전 생산 기준, 영어로서는 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 과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경우 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wholly obtain, 뭐 수산물, 광산물, wholly produced 농산물과 같은 1차 상품, 영어로서는 primary 이 product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일국 완전 생산물, 일국의 당사 한 개의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막 예를 들면은 수출 당사국에 생산된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그 역내에서 재배 수확한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내 완전 일국이 아니라 역내 완전 생산품 2개 이상,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 생산 간주가 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정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은 HS 코드 번호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완제품이라게 되면은 완제품의 HS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원재료의 HS 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일정 단위, 뭐 2단위냐, 4단위냐, 6단위냐, 이런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에 물품을 최종적으로 이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인정 공정만 수행된 경우, 아까 이거 우리 충분 가공 원칙을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리 세번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불인정 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이 세번 변경이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물품이 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미김, 여러분 이거 많이 먹고 있죠. 이 HS 코드가 6단위 210690입니다. 이 수출하는 대상이 호주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호주의 FTA 협정에 따라 가지고 그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협정문에 보면은 다른 소호,
소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투입된 원재료가 이러한 HS 코드가 나오는 재료로서 원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단가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이것의 완성한 제품의 FOB 가격, 본선 인도 조건의 가격이 4,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게 되면은 상기 원산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적용을 위해, 이 경우에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의 적용을 위해 가지고 한국산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 한국을 제외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 세번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뭡니까? 한국을 제외한 거 151550, 그 다음에 392810, 이것이 지금 210690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죠. 모두 충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서 규정이 뭡니까? 121120이라든지 130919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한국에 1211, 그 다음에 2010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서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조미김은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세번 변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 기준이라게 나오는데, 여기 뭐 복잡한 건,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고 나중에 공제법만 하나만 생각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게 뭐냐?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협약국의 그 영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부가가치 계산 방법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해당되는 상품 가격이 일단 결정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FTA 협정에 따라 가지고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엑스웍스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선 인도 조건, 공장도 내지는 공장 인도 조건의 가격입니다. 요거는 뭐 뒤에 인코텀즈 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앞에서도 뭐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들을 배운 사람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자, 여기 조금 전에 그 조미김을 우리가 또 봤는데요. 자, 이 HS 코드가 2106.90, 수출 대상이 뭐 미얀마, 아세안.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한 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니까, 자,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재료는 반드시 제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공제법을 적용을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HS 코드가 여기 투입된 원재료가 이러한 것들인데, HS 코드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재료의 그 원산지가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료비의 총액이 이거고, 그 다음 완성품의 EXW 가격이 그 공장 인도 가격이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내륙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륙 운송비는 1,000원이고, 그다고 이 완성품의 FOB 가격은 4,000원이다. 예? 여기서 뭐 단가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계약 물품의 단위에 대한 단가겠지요. 그래서 여기 공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상품 가격이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품 가격이 4,000원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제외한 중국의 그 원자 재료가 200원입니다. 그래서 3,800원이 분모고 해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95%라는 것. 그런데 역내 부가가치는 40%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 조건을 충족을 한다. 그죠? 충족하였고, 그 다음에 투입된 재료가 1220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회의식 코드에 보다시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미기금은 이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고, 이 지역으로 수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한 아세안의 FTA 협정에 따라 가지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가공공정 기준인데요. 가공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요 제품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제조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FTA에서 원재 상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는 대부분 보게 되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부가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라든지 물고기, 식물성 생산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화학제품이라든지 섬유제품 등의 생산, 제조 및 가공 공정이 아주 특수하거나 그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특정 공정을 원산지 기준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공 공정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하는 경우로도 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고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수출 제품이 스타킹입니다. HS 코드가 611521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는 이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로서 FTA 협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단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 뭡니까? 류. 우리 앞에 우리 HS 코드에 류가 나왔죠. 류에 해당되는 이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최악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이라든지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2.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그 투입되는 원재료의 실, 그죠? 염료, 그 다음에 HS 코드, 그 다음에 FTA 원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의 그 류기 때문에 그 2단위 세번 변경 기준하고, 또 이 조건은 또 이렇게 가공에 이 기준을 뒀기 때문에 가공 공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비원산 재료가 중국이 HS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이 스타킹의 HS 코드를 보게 되게 되면은 두 단위 세 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 제품의 제조 공정을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재단하고 봉제를 해야 한다는 여기 나오는 이 가공 공정 기준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스타킹은 이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고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